안녕하세요. 화면해설 작가가 읽어주는 오디오 책방입니다. 당신의 눈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오늘 낭독할 책은 강신재의 투기입니다. 제목의 한자는 샘낼 투, 꺼릴 기자를 썼습니다.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한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투기를 낭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투기, 강신재. 의성댁은 잠을 깨자 곧 짓거리기를 시작하였다. 버릇인 것이다. 그 최가가 들고 온 것 말이오. 신통치 않으니 물리치고 말아요. 목은 머리보다 뒤늦게 수면에서 깨어나는지 갈라진 음성이 꽉 잠겨서 남의 소리 같고 우스꽝하다. 4월에는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어서 당장 재료를 사 모아야 하고 저 빌어먹을 기술자 놈들을 시켜 당신 솜씨에 기일 내로 물건을 뽑아내자면 여사 일이 아니오. 다른 주부는 못 받아요. 거절해버려요. 옆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다. 영감은 이런 때는 노상 듣고만 있는 습관인 것이었다. 그러나 의성댁은 무언가 불안한 낯이 되었다. 큰 마름모의 무늬가 있는 천반지에서 조금 눈을 돌려 자기의 이불자락 옆을 흘낏 보았다. 거기에 이불은 또 하나 분명히 깔려 있었다. 의성댁의 크고 푹신한 안팎 유동의 침구보다는 좀 무거운, 그러나 영감은 결코 불만이 없는 낡은 양단 이불 가닥이 틀림없이 눈 귀퉁이로 들어온 것이다. 그럼 그렇지. 의성댁은 다시 위를 보며 누워 계속하였다. 그야 억지로 만든다면야 못해줄 것도 없지만 지금 반갑잖단 말이오. 양초를 사들이는데 고리채를 써야 할 판 아닌가요? 실제로 고리채를 쓰든 안 쓰든 계산은 그렇단 말이오. 제약회사에 납품할 양철곽을 만드는데 썰고 남은 조각으로 병뚜껑을 오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의성댁이었다. 기술자는 반대했다. 작아서 안 된다고 코를 하늘로 치켜들고 내어둘렀다. 영감은 물론 안 될 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성댁의 감독 아래 우격다짐으로 만들어 보니까 안 되지는 않았다. 최주사라는 영감과 친구지간인 병장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물건이었다. 재료비가 따로 들지 않는다. 기술자를 달고 치면 인건비도 공떴다. 서로 다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상대는 여전히 쥐죽은 듯 잠잠하다.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 따를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중임이 분명하였다. 순서는 언제나 같은 모양이었다. 계약하러 온데 따죠? 오고들랑 당장 거절할 것은 없고 하루 이틀 피하며 잡아 끌어요. 아주 다급해진 연애 이쪽 형편이 이러이러해서 곤란하단 소리를 하고 선금을 내라 허쇼. 돈 있는 첨지가 공연히 6만 원이면 값도 그게 제대로 받는 건지 알아봐야겠구먼. 잘못하면 마이너스요. 신식말을 섞어 쓴다. 진취의 기상이 있고 9세대의 마누라치고는 PC에서 가장 일찍 쪽머리를 잘라치운 축에 속하였다. 그러고 기술자 녀석 하나는 갈아치워야 해요. 건방지고 게을러 빠져. 말을 다 못 맺고 의성댁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안색이 확 달라져 있었다.
소년감이 좀 채 반발을 하지 않고 나중까지 순순히 듣고만 있는 것은 수십 년 내의 습관이요.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의성댁이 코치를 시작하는 것도 오랜 세월 변함없는 절차였지만 이때 그녀는 전과 조금도 같지 않은 근본적으로 같지 않은 어떤 사태를 불현듯 인식한 것이었다. 저 이불은 어젯밤 내 손으로 내려깐 거다. 영감쟁이가 들어와 누운 증거라고 할 수 없어. 내려다본 자리 속은 아니나 다를까 빈 것이었다. 하고 의성댁은 입 밖에 내어 신음하였다. 이놈의 첨지를 그냥. 둥근 눈알이 대굴대굴 구른다. 솜자루를 동여매 놓은 듯 뭉글뭉글한 앞가슴과 배가 벌떡거리며 오르내렸다. 생각이 있어 며칠 전 사들여서 입고 있는 네글리제가 색만 민망스럽게 곱고 조금도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어젯밤 늦게까지 못 잔 탓으로 겨우 빠져든 잠은 깊어 그녀는 그만 요즘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까맣게 잊고 말았던 것이다. 아저씨 금침도 보아놓으시지 않고 그러심 돼요. 형님 거만 댕그라니 보기 숭하게. 미신이긴 하겠지만 이러면 남정네가 영영 안 돌아온다 말이 있대요. 이웃에 사는 의성댁에게는 신복격인 옥자네가 납작한 얼굴을 해딱 젖히고 어젯밤 간드러지게 주워대는 것을 듣고 까짓거 내렸다 개꼈다 하기만 성가시게. 한껏 점잖이 대꾸는 하였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그래도 그렇지가 않아 손수 내려서 가지런히 펴놓았던 것이다. 요즘 문턱이 닳게 이 집에를 드나들며 살고 있는 옥자네는 어제도 늦게까지 턱을 쳐들고 마주 앉았다가 에그 12시 15분 전이네. 아저씨가 웬일이실까요? 두 눈을 반들거리며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그래도 알아요. 인제라도 들어오실지. 들어오긴 그년한테 지금 폭삭 빠졌는데. 들어오면 옥자네 내 목을 줄게. 허허허 하고 웃어까지 보였지만 의성댁은 초조한 눈길을 시계 위로 달렸다. 나도 이제 가야겠다면서도 옥자네는 뒤끝을 마저 보고 싶어 허리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신이긴 하겠지만서도 형님, 만드기 저 녀석이 해 다 진 뒤에 마당을 싹싹 쓸고 있잖아요. 아 어쩌냐게요. 큰일 난다고 말렸지만 한번 단단히 꾸중을 하셔야 되겠대요. 그리고 준이 엄마도요. 아직 젊어서 몰라 그랬겠지만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숯덩이를 아작아작 밟고 다니지 않겠어요? 내가 그만 기겁을 해서 담아치웠죠. 모두 집안어른 외도시키는 짓이라는데 왜 하필 이런 때 골라 야단드립니까? 풀리파리같이 얇은 입술이 잘도 나불거린다. 옥자네의 흰 얼굴은 붉게 투성이고 좀 튀어나온 눈망울은 호기심으로 항상 번들거렸다. 남의 내외 싸움을 구경하려고 홍역하는 갓난쟁이를 며칠이나 버려두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갓난이는 죽고 말았으나 그녀의 호기심은 그 후에도 줄지 않았다. 나이로 따진다면 이 집의 자부인 준이 엄마에게 더 가까웠지만 아무 권세도 없이 잔일이나 맡아 하고 있는 젊은이에게는 조금도 흥미를 갖지 않았다. 마주 앉은 것을 보면 마누라의 입김에 날아갈 것만 같았다. 한 번 더 시계바늘을 확인하고 나서 형님은 워낙 대범하신 데다가 체면에 어떻게 그런 데 출입을 하시겠어요만. 아휴, 전 답답해서 그 외무당 점쟁이한테 갔었지 뭡니까. 올해 54신 윤씨라고 형님이 일을 댔죠. 내굽을 들고 달려들듯이 하면서 아휴 정말 미친년입니다만
형님이 영감을 뺏길 판에 이것저것 가리게 됐어요. 신명이 나서 조잘거린다. 의성댁에게는 못마땅한 표현이었지만 다음 말이 궁금하여 꾹 참았다. 용하기는 용합디다. 이거 영감 놓칠 신수로군 하고 단번에 알아맞히지 뭐예요. 아유, 신통해서. 의성댁의 입꼬리가 좀 더 실그러졌다. 눈빛이 험해진다. 옥자네는 당황해서 그래 내가 어서 나온 대로 말해보라고 답셉니까? 영락없이 뺏길 팔자지만 잘하면 2월 초순부터는 괜찮을 거라고 저한테 와서 살풀이를 하래요. 아유, 내 정신도 이 말부터 한다는 것이 형님 얘기하시는 것 듣다가 그만. 하긴 죄다 미신이겠지만. 배운 것은 별로 없어도 천하의 잘난 인물을 자처하는 의성댁이니만큼 옥자네도 슬슬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의성댁은 점잖이 흘려듣고 속으로만 2월 초 하고 외웠다. 오늘이 29이렸다. 옥자네는 통금 사이렌을 듣고야 뛰쳐나갔고 영감쟁이는 기어이 안 들어오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남아야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대로 잠이 편안하였었나 보다. 만드가 하고 의성댁은 큰 소리로 불렀다. 진주라 천리길을 하며 쉬어터진 가락을 뽑아대는 소리가 뒷곁에서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저 빌어먹을 놈은 청승맞게 밤낮. 노래소리가 뚝 그치더니 마당을 돌아 청으로 올라오느라 한참 만에 예 하고 문 밖에서 대답한다. 이 빌어먹을 거사 아침마다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놨는데. 네. 돌아서서 걸어가려는 것 같다. 말을 다 들어 이 멍충아. 예. 공장에 김씨하고 육아하고 다 나왔더냐? 일을 하고 있어? 그럼요. 7시부터 시작했는데요. 7시? 허튼 소리 짓거리면 죽는 줄 알아. 내가 나가서 수량을 보면 대번에 알 테니까 몇 시간 몇 분 일했는지. 예. 가서 나 나간다고 더 빨리빨리 일하라고 그래라. 그 전에 부엌에 가서 소재 다 끝났나, 빨래는 시작했나, 주반상은 준비됐나 알아봐. 다 하고 있어요. 어르신네는 안 들어오신 거죠? 얘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그건 왜 묻니? 왜 물어? 불끈해서 미닫이를 열어젖힐 듯 내쏜다. 아니요, 공장에서들 그러길래. 총각놈은 비실비실 멀어져 가버렸다. 모두 목을 꺾어 죽일 놈들 같으니. 미닫이의 창살에 아침 햇살이 환히 들이비치고 있었다. 의성댁은 며느리의 눈에 뜨이지 않게 영감의 이불과 보랏빛 네글리제를 걷어 이불장에 쳐놓고는 치마를 둘러입고 마당으로 나갔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준이네가 부엌에서 나오며 허리를 굽힌다. 의성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수를 시작했다. 비누도 치약도 미제를 자기만 따로 두고 쓴다. 먼지털이개와 방비를 가지고 준이네는 의성댁의 방을 치우려고 대청으로 올라갔다. 빨간 치맛자락과 해사한 얼굴이 의성댁의 심저에서 잠깐 맴돌았다. 남들이 다 미인이라고 하는 얼굴이었다. 얌전하다고도 했다. 미인이고 얌전하다는 얼굴이기 때문에 의성댁에게는 반감을 일으키는 건지도 몰랐다. 머리를 쓸어내리고는 대문을 나서서 자기 집 담을 끼고 채마밭계로 걸어간다.
밭 한가운데에 큰 초가집이 한 채 있고 그 안은 툭 트인 토방이어서 그것이 공장인 것이었다. 둘레에 양철 부스러기가 산적하였고 그것은 영감이 파쇄장수에게 팔아넘겨 몇 달 구지나 실어 올렸던 것을 의성댁이 도로 다 부리게 해놓은 것이었다. 소가 움찔움찔 걸음을 때려는데 마누라가 장에서 오다 보고 값을 올리려고 다투어대었던 것이다. 영감은 어디론가 세어버렸고 파쇄장수는 욕설을 내뱉었지만 가만 놔도 내가 흥정을 하면 곱은 받아내지. 채마밭에 울퉁불퉁한 흙을 밟고 지나간다. 아직 아침 공기는 맵고 차지만 발밑의 흙은 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푸성귀가 자라날 쯤에는 초가를 헐어 없애고 번듯한 벽돌 건물을 그 자리에 짓자고 의성댁은 생각한다. 파종을 하기 전에 밭을 사버려야 할 것이다. 버젓한 건물을 들어앉혀 놓으면 한재산 잘 된다. 땅값도 오를 테고. 의성댁은 공장 안에 들어가 기술자 일꾼들을 상대로 한참 떠들어댔다. 시켜도 주고 욕도 하며 목덜미를 잡아 끌듯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믿고 있다. 건방진. 육아는 오늘도 기어이 투덜대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였다. 그래도 영감님이 말씀하시던 걸요. 우린 영감님 지시대로 쫓고 있는 거죠. 어른께서 오시기 전에 또 고칠 수 있습니까? 마누라의 미간에서 8팔자가 거꾸로 뻗쳐 올랐다. 넓적한 볼이 퍼르죽죽해진다. 다른 7, 8명은 둘레에서 희죽희죽 웃고들 있었다. 하라는 대로 해요. 영감님께는 내가 말씀드릴 테니. 그녀는 표정과는 반대로 아주 조용하게 말하였다. 영감에게 지극히 공손한 아내인 것 같아 보인다. 희죽희죽하던 것들도 짐짓 정색을 해보이면서 영감님을 통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작을 한다. 일이 바쁘셔서 자연 그렇구먼. 오늘도 새벽같이 은행일로 나가셨으니. 눈썹도 까딱하지 않고 대꾸했으나 채마밭을 질러 집게로 돌아가는 의성댁의 마음속은 죽 끓듯이 부글거렸다. 뒤에서 들리는 쏴악 절걱절걱하는 기계 소리가 일꾼 녀석들의 조소인 것만 같다. 그래도 조반상을 받고는 고기, 생선, 달걀하고 골고루 많이 먹었다. 투지가 약화되지 않게 식후에는 또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 움큼이나 마셔둔다. 그리고 세수를 고쳐하고 눈썹을 그리고 향수까지 조금 뿌렸다. 얼마 전 거동이 수상쩍은 영감의 포켓에서 리본을 잡아맨 향수병을 발견하고는 기가 머리끝까지 뻗쳐 수채에 집어쳐놓고는 자기는 불란서째를 사 가진 것이었다. 그리고 앉아 이리저리 작전을 궁리하는데 옥자네가 미닫이를 밀치고 조르르 나타났다. 의성댁은 느닷없이 시작하였다. 이봐 옥자네. 세상에 이런 위인도 더러 구경했어? 봤으면 봤다고 하게. 외도를 하면 했지. 그래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 안 나타난다. 크나큰 사업체는 저렇게 버려두고 기가 막히는가 안 막히는가. 글쎄 너무하십니다. 이 크나큰 사업체는 버려두시고. 조금 전까지도 이르지 않더니 그러니 생각해보게. 내가 강샘을 해서 이루겠는가? 그야 아니지 않고요. 그 퇴기물림의 과부녀는 아직도 동국동 살지? 예, 우리 다니던 여학교 뒷문방요. 동리도 거지같지 뭡니까?
거기 가서 옥자네 그년 동태를 샅샅이 알아봐 줘야겠어. 우리 영감장이 만나지 않는 다른 때는 어디 가는지, 언제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옥자네 수고하는 거 내 잊지 않을게. 형님도 별 말씀 다 하시네요. 잊으시나 마시나 그거야 지가 알아다 드리죠. 뭐 어렵습니까? 옥자네는 심중 펄쩍 뛸 듯 기쁘지만 겉으로는 심란한 낯을 꾸며 보였다. 그러고 그런 년이 일하겠나. 부리는 계집애가 있을 테니 그걸 매수해요. 금반지 사준다고. 정말 사줄 테니까. 민첩하게 생긴 구조답게 녀석을 골라 두 인간을 미행시키고 이건 일당 300원만 집어주면, 아니 500원 줄 테니 다른 일은 일체 하지 못하게 해. 내 말 알아들어? 이제는 체면도 없이 본색을 드러내며 수군덕거린다. 오기네는 들떠서 그럼요. 다른 일은 못하게 해야죠. 한눈 팔다 연놈을 놓쳐버리면 어쩔라고. 하다가 찔끔해서 입을 오므린다. 의성댁은 나무랄 수도 없었든지 휴 하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 사는 꼴이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이러지만 강자가 나서 이러는 줄은 알지 말게. 강자가 뭐야, 더럽고 치사하게. 또 조금 체면 수습을 하며 절레절레 고개를 내저었으나 실상은 분하고 서러워 가슴이 메어지고 목에서 불이 뿜어날 지경인 것이었다. 이 길로 달려가서 그년의 목을 비틀어 동댕이를 쳐 죽이고 영감에게도 실컷 달겨들어 행패를 하면 분이 좀 풀릴 것 같다. 그러한 상상은 흘낏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기만 하여도 몸을 부르르 떨게 만들었다. 다만 그 비슷한 장면을 버렸다가는 가뜩이나 꽁한 첨지 마음을 더 놓칠 것만 같아 우선 다른 수를 써보자는 것이었다. 그렇죠, 뭐 연세가 얼마시라고 설마 질투니 뭐니 하시겠어요? 여자 나이 54시면 육체적인 그런 일도 인제야 별로 없으실 건데 그러시잖아요. 발라 맞추기에 바빠 옥자네는 쓸데없는 대목에서 얌체 빠진 수작을 하며 눈을 반들거렸다. 아무튼 옥자네 수고 좀 해. 그 은혜 있겠나. 길 가다 처마 밑을 빌려 쉬어도 은공을 안 잊는 게 사람이라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려고. 채통에 어울리지 않게 살을 녹일 듯한 작은 소리로 구슬린다. 구워 삶으려는 뜻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옥자네조차 잠깐 사이지만 등이 으슥으슥해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대청에서 수런수런하는 기척이 나더니 심부름하는 순이의 동동거리는 발소리가 울렸다. 뭐냐 순이야? 의성댁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마 영감님이? 하고 옥자네도 엉거주춤 엉덩이를 든다. 아무것도 아니야요. 하고 순이는 그냥 걸어간다. 의성댁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요 베라먹으려나? 뭘 묻거들랑 이리 와서 똑똑히 짓거려.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지랄로 수선을 피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옥자네가 약삭 빠르게 사이에 미닫이를 열어젖혔다. 그래, 속 시원히 잘한다. 의성댁은 치켜주고 저것들은 당최 인피가죽을 덮어쓴 짐승들이지 사람이 죽으니 아나 사니 아나. 이 사람 저 사람 걸쳐서 욕을 퍼부었다. 준이네 방에 들어가려던 순이는 이 편을 보며 도로 섰다. 어깨를 오므리고 주워댄다. 저 서울 아저씨한테서 편지가 왔대요. 의성댁에게는 아들, 딸이 넷이 있다. 큰아들과 둘째는 군에 가 있고 셋째는 대학에 다니고 딸은 출가한 지 오래다.
여지껏 그들로 하여 특별히 심로를 맛본 일도 없지만 설사 그럴 만한 거리가 생겼을 때라도 의성댁에게는 신조가 있었다. 자식이 뭐 그리 문젠구. 낳으면 또 자식인걸. 영감은 거기 비하면 소중스러웠다. 적어도 낳으면 또 자식과 같은 이치일 수는 없었다. 자기 다음에 영감인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아들 중에는 마지만이 장가들었는데 서울에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 아저씨한테서 편지가 와? 왔으면 왔지. 네가 왜, 응? 다림질하던 건 어쩌고? 이 미친년이. 준이 엄마한테 왔단 말이지? 그럼 네가 날뛸 것 없네. 어서 가서 다림질 해라. 마님 말씀이 맞다. 옥자네가 끼어들었다. 마님 말씀이 맞다니. 저런 것들 붙잡고 내가 그런 말을 하겠어? 옥자네도. 의성댁은 옥자네를 나무랐다. 잠시나마 영감인 줄 알고 놀랐던 것이 다 순이년 잘못이었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것이었다. 편지를 보시고 아가씨가... 순이는 오금을 뗄 수가 없는지 대청마루에 옴짝을 못하고 서서 더듬거렸다. 눈물이 핑 도시면서 방으로 달려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서울서 무슨 변개라도 났다더냐? 아프다는 거야? 내게 말부터 해야지 들어앉아 자빠져서. 끝의 소리는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런 게 아니라 안녕은 하신 것 같은데. 안녕은 해? 의성댁은 가로채었다. 그럼 서방 생각이 나서 찔끔거리는 게로구나. 시애미는 도탄에 빠져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 인정머리도 없다. 인정머리도 없어. 참 어쩜 하고 옥잔에도 장단은 맞추었으나 목소리가 기어들었다. 준이 엄마가 제 방에서 나왔다. 눈이 조금 젖었던 것 같으나 평상시와 다름없이 공소운한 태도로 손에 들었던 군사우편을 내밀었다. 먼 데로 떠나게 되었다고요. 다른 말은 없이 가만히 서 있다. 내가 머리가 아파 못 읽겠다. 월남을 간답니다. 내주 토요일. 그리곤 더 참을 수 없었던지 얼핏 돌아서 가버렸다. 어머, 이 일을 어쩐다죠? 어디 봅시다. 옥자네가 호들갑을 떨며 고개를 간들간들 훑어내려가더니 부대장으로서 중책을 맡았다고 한다느니 피시에 내려갈 여유가 없으니 준이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올라오란다느니 조잘조잘 주워 섬겼다. 준이 아빠가 대령이죠? 그렇지, 대령이니까 책임이 무겁지. 공중 떠서 혼자 소리로 덧붙인다. 한참을 정신이 없다가 위험하지는 않을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안 위험할 턱이 없지. 그러니 색시가 울 밖에는. 그런 소리를 하고 의성댁을 빤히 올려다 보았다. 아주 잠깐 사이 의성댁은 그답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잠자코 있었다. 욕심이나 미움과 관계없어 보이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월남 가면 가는 거고 지가 알아 하겠지. 방금 내가 당부한 건 말이야. 지금이라도 어서 가봐줘야지. 네. 얼떨떨하여 옥잔에는 편지를 내려놓고 냉큼 일어섰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녀에게도 조금은 사정이 없지 않았다. 큰애 놈이 이가 쑤신다고 울어대는 걸 두고 왔어요. 잠깐 치과에 보이고 갈게요. 곧 착수를 하겠어요. 이가 아픈가? 저런.
그럼 순이 전현더러 데리고 가라지. 녀석이 말을 들으려는지 6살이나 먹은 것이 철딱서니가 없어요. 말 듣는다. 이리 데리고 와. 날 무서워하니까. 여기는 한시가 바쁜데. 네. 아무쪼록 의성댁의 마음에 들려고 옥잔에는 종종 걸음쳐 나갔으나 1시간이 지나도 애 녀석과 함께 나타나지 않았다. 베라먹을 것, 기어이 지가 대빌고 갔나 보다. 하지만 놔둬라. 지금 그것보다 더 소용되는 인간은 없으니. 조금 지나니까 의성댁은 또 생각이 달라졌다. 순이야, 옥자네 집에 가봐라. 옥자 엄마 아직 있는가 나갔는가 그것만 보고 오너라. 네. 옥자네는 볼이 부어오른 사내를 문간에 세워놓고 옷을 갈아입는 중이라고 하였다. 또 가거라. 가서 나가는 길에 여기부터 들르라고 해라. 기니 할 말이 있다고. 네. 옥자네가 오자 의성댁은 더없이 은근한 투로 말하였다. 옥자네, 내가 참 저민이 관상이니 하는 건 모르고 지내온 사람이지만 남들 말을 들으니 간혹 맞는 수도 있다는구먼. 예전에 중국 철학을 풀이한 것이라 깊은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옥자네는 언제나와 같이 늦을세라 찬동을 하였다. 정말이에요, 형님. 아무것도 없이 순 엉터리로다가 남의 돈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었다. 입술을 놀리면 즐겁고 상대편의 비위에 맞으면 더욱 좋았다. 심심풀이로다 그 무당에게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때? 아, 같이 나가십시다. 그럴까? 여자치고 점장이 안 찾아가는 옆에 내가 어딨어요? 옥자네는 이 호랑마누라가 채통을 내세우려 애쓴다는 것이 도리의 매사에 속을 뻔히 들여다보이게 하는 것이 우스웠고 시퍼랬다 뻘겠다 하는 양도 보면 재미나 흡족스러웠다. 유성댁은 몸단장을 하고 날씨는 푸근했지만 수달피 목도리를 두르고 다이아 반지를 꺼내 끼고 옥자네와 이가 쑤시는 사내애를 뒤에 거느리고 한길로 나섰다. 형님, 그럼 잠깐 이의 이빨부터 고치고. 그래야지 그럼 하였으나 의성댁은 집어탄 택시를 무당집에 먼저 닫게 하였다. 이게 다 공연한 짓이야 하고 무시하는 낯을 해보였지만 종당에는 점쟁이가 요구하는 턱없는 금액을 내던지고 그 자리에서 살풀이까지 하였다. 그리고 정작 귀신 노름이 시작되었을 때 옥자네는 울긋불긋한 화롯이 들씌워지고 구슬 박힌 족두리를 정수리에 얹힌 의성댁이 엄숙함을 지나서 거의 처참한 낯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화려함이 나이에 맞지 않아 추악하기까지 한 차림새는 그러한 표정을 한 커다란 아낙네를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느낌으로 만들고 있었다. 의성댁은 그러나 무당이 시키는 대로 몇 번이나 열심히 큰절을 하고 엉터리 같은 주문을 외어대었다. 자석을 붙인 유기그릇 2개를 마구 비비면서 이 부부가 평생 해로할 것 같을라 치면 떡 들어붙고 못하겠걸랑 절경 떨어지라. 무당이 수작을 한 뒤 애따 철썩 붙었다. 천년만년 변거 없겠다. 자 하였을 때 의성댁은 참지 못해 둘둘 눈물을 굴러뜨렸다.
입을 실룩거리며 옷고름 끝을 잡아다 얼굴을 누르는 것을 보고 옥자네의 아이놈은 무서웠던지 자기도 으앙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그날 아이 녀석은 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무당의 지시가 귀로에는 누구와도 말을 건네지 말고 특히 남자와 이야기를 할라치면 큰일이 나느니라 했기 때문이었다. 무엇을 타고 가건 한마디도 안 하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의성댁은 지시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점쟁이와의 회화도 딱 끊고 입을 봉해버렸기 때문에 불갑을 옥자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서운 싸움은 시작이 되었다. 집중 공격을 가하여서 2월 초까지는 닥달을 내야만 한다고 의성댁이 단을 내린 것이었다. 그 날짜를 놓치면 그 듣기도 싫은 말문자대로 영감을 마저 빼앗기고 말 것만 같았다. 우선 손영감이 돌아온 즉각으로 투쟁을 벌였다. 밤새도록 일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공박을 해대었다. 욕설, 원망, 눈물, 협박. 무릇 아내가 남편에게 덤벼들 때 쓰이는 말문자는 하나 빠짐없이 동원되어 가장 격렬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영감은 일체 응종이 없다. 돌아앉아 뻐벅 담배를 피우든가 드러누워 자버리려고만 한다. 의성댁은 그때마다 그를 잡아 일으켜 놓았다. 통고까지 하였다. 건너방 아랫방에까지 그 소리가 안 들릴 까닭이 없어 준이가 깨어 찡찡거리는 것을 며느리가 즐겁을 해 달래는 기척이 야기를 타고 왔다. 애들 잠도 못 자겠다. 조용조용 말해요. 어따, 겨우 한마디 뗀다는 소리가 그거요? 결과는 마누라의 악다구니 소리를 더 높게 만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다. 장허우 장해, 시애미가 이 참혹한 변을 당해 죽어가는데 잠 좀 덜 자면 대수란 말인가? 아들놈들이라고 저희 아버지 못된 구렁창에 빠져 이 지경이니 말릴 엄두나 내는가? 준이 아범은 월남 간다니 가면 죽고 못 돌아올지. 아이고, 그것도 지금 모를 판국에 지혜비는 미친 지랄이 나서 자식이야 너 죽어라 꿈도 안 꾼다. 에이고 내 팔자야. 방바닥을 내리치는 마누라 얼굴을 영감은 처음으로 마주 보았으나 또 나오는 대로 씨부리는 것이려니 하였음인지 그대로 외면해버렸다. 창살이 훤히 밝아오자 영감은 세수하고 옷에 속의 것부터 싹 갈아입고 처음 보는 값싹한 외투를 걸쳐 입었다. 나가려는 모양이었다. 몸집에 별 특색도 없고 어느 편인가 하면 볼품이 시원찮은 축이라고 여겨왔지만 이렇게 말쑥이 뽑은 것을 보니 10살은 젊어진 느낌이었다. 의성댁에 대굴대굴하는 두 눈에서 또다시 불꽃이 튀었다. 못 간다. 못 나간다. 날 죽이고 가라. 영감은 의성댁을 떠다 밀쳤다. 별 기운도 없어 보여도 남자의 팔이었다. 밉고 역겨운 김에 힘대로 밀어 팽개쳤으므로 마누라는 벌떡 나가 떨어지며 옷장 모서리에 이마를 찍었다. 대번 피가 뚝뚝 떨어졌다. 아구, 아구고 하고 의성댁은 소리를 지르며 대굴대굴 굴렀다.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시위의 뜻도 없지 않았다. 그러면서 눈 귀퉁이로 바라보니까 영감은 매정스럽게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간다. 새 코트 뒷자락이 청년들같이 날씬하다고 느낀 순간 의성댁은 부드득 저고리 앞섭을 잡아뜯었다. 대문이 꽝 닫히고 영감이 아주 시야에서 사라지자
집안은 일대 수라장이었다. 모든 사람이 쩔쩔매며 아래 위로 뛰었으나 난리는 좀채 수습되지 않았다. 마치 맹호의 살갗을 창으로 찔러놓고 포수가 없어진 장면 같았다. 며느리, 순이, 옥잔에 만드기까지 섞여 정신없이 대청을 오르내리고 이방 저방을 후다닥거리는데 공장 사람들도 와서 목을 빼고 기웃댔다. 막내 어디 갔니? 여기 불러라. 당장 동국동에 가서 그년 모가지를 비틀어 떼다가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해라. 그놈의 첨지를 끌고 오래라. 애비가 애비 구실을 못하면 응당. 형님 참으세요. 고정하세요. 어머님 듣기 싫다. 막내 이 녀석 오너라. 도련님 새벽 일찍 나가셨어요. 통금이 풀리자 곧요. 오냐 너희들 한 푼어치 쓸데도 없는 것들. 내가 이러고 죽어야 눈깔도 하나 깜짝 안 할 것들이. 출가한 딸이 오래간만에 친정이라고 발을 들여놓은 것은 소동이 그래도 좀 가라앉아 의성댁이 요 위에 뉘어져 앓는 소리도 약간 낮아진 정오경이었다. 아니 어머니가 웬일이세요? 이마가 그 웬 피예요? 붕대를 보고 놀란다. 요란하고 과장되고 육지거리에 찬 푸념을 들으며 딸은 때때로 제 시름에 잠긴 듯한 피곤한 낯을 지었다. 소문은 나도 듣고 있었어요. 막내가 접대 왔다 갔고. 별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애태우지 마셔요. 아버지도 그러다 마시겠죠 뭐.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러자 의성댁은 다시 폭발을 하였다. 별 수 없다고? 그래,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작년에 넌 네 서방이 뭐 어떻다고 울고불고 야단이더구나. 나는 왜? 난 송장이란 말이냐? 내나 참고 잘 살아라. 난 이런 꼴 당하곤 못 산다. 어림도 없다. 그럼 어떡하시겠단 말이에요. 하고 딸 옥잔에 준이네가 모두 묻고 싶은 표정이었으나 물론 감히 입을 떼지는 못한다. 옥잔에는 이 집 외딸이 풀이 죽은 모양이 참을 수 없이 궁금하여 댁내 모두 안녕하시고 어째 기운이 좀 없는 것 같네. 생글생글 웃으며 물어보았다. 의성댁의 신음소리가 반주처럼 땅에서 울려 올라온다. 글쎄 어린애가 왜? 5살짜리 녀석이 한 달이나 전부터 열이 바짝 올랐다 내렸다 하길래 병원에도 다니고 그럭저럭 낫는 줄 알았더니만. 옥잔에는 턱을 바짝 치켜들었다. 준이 엄마는 걱정스런 눈을 지었다. 며칠 전에 또 열이 나서 의사를 불렀는데 말이 뭐래? 소아마비? 하고 방정맞은 여편네는 억제 못하고 소리질렀다. 의성댁의 딸은 상을 찌푸리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악성이어서 낫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대요. 어쩜 양쪽 다리가 모두. 아이고 저희를 어쩌면 오라. 옥잔에는 두 손을 철썩 쳤다. 준이 엄마는 볼이 하얘졌다. 아들은 그거 하나지? 의성댁의 딸은 그새 연년생으로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 셋은 딸이었다. 허기야 더 나면 되지만 그러나 자손이 귀한 집이라 안 되려면 안 되는 모양이네. 옥잔에는 생각 없이 주절되었다. 의성댁은 눈을 뜨고 딸을 쳐다보았다. 입술을 들먹였다. 그만둬.
자식은 또 나면 자식이지. 그런 말이 나올 것으로 옥자네는 짐작하였다. 며느리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무식하고 생각 없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이 경우에 의성댁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성댁이 내뱉은 것은 좀 더 다른 소리였다. 딸이고 아들이고 그저 다 아무 소용짝 없는 거다. 나처럼 이렇게 심한 곤욕을 당해보면 안다. 자식을 안 낳았으면 마음이 덜 쓰여도 덜 쓰이는 거고 좀 더 편했을 것 아니냐. 가만히 있다 늙는 것도 원통한데 자식 때문에 빨리 늙는 건 분하고 억울하다. 다들 죽어 없어지라고 그래라. 애초에 안 낳는 게 그보다 더 좋고. 옥자네까지 얼굴이 벌개지며 옆눈질로 곁의 사람을 살폈다. 준이 엄마는 어쩔 줄을 몰라 허둥거리며 방에서 나갔다. 어머니를 보러 왔던 딸은 메마른 눈을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좀 더 앉았다가 일어섰다. 옥자네가 대문까지 따라 나오며 어머니가 지금 워낙 고통이 심하시니까 본씨 성격을 잘 알지 왜? 그런 소리로 위로를 한다. 딸은 골목을 다 빠진 데서부터 눈물을 쏟으며 걸어갔다. 오후가 되자 의성댁은 붕대를 떼고 반창고만을 오려 붙이고서 집을 나섰다. 애를 달구어 성금을 받아내자는 외에 아무런 쓸모도 느끼지 않았던 최영감을 그녀는 지금 찾아가자는 것이었다. 최가성 가진 인물이 도움을 베풀 것이라. 이가는 만나면 네가 잡아먹히거나 네가 잡아먹을 대적이로다. 알어? 저 편을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 이거다. 그때 무당이 억양을 붙여가며 말하였을 때 의성댁은 벌써 병장수의 일이 머리에 번뜩하였다. 아이고, 그년이 바로 이가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것까지 드러나다니 신통도 하지요. 옥자네는 획획 혀를 내둘러 보였다. 병도매 가게는 철물전들 새에 끼어 있었다. 비좁은 토방에 먼지투성이 병들이 쌓아 올려지고 머리가 뿌시시한 점원이 하나 찌그러진 걸상에 걸터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미천이 말리고 장사가 안 되어 최영감도 죽을 지경이라던 말이 생각났다. 칸이 막힌 사무실 안은 조문 치워져 있고 난로가 보였다. 콧수염을 기른 노인이며 두루마기 동정을 털로 낸 중늙은이가 한방 들어앉아 무언가 웃어대고 있었다. 다들 손영감의 친구들인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의성댁도 잠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고 서 있어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점원을 손짓해 불러 주인 영감을 좀 나오시게 해달라고 하였다. 도로까지 비어져 나온 물건더미 뒤에 숨어 바라보니까 최영감이 저기 거만한 낯짝을 하고 젊은이의 말을 듣고 있더니 안경을 두리번대고 걸어 나왔다. 다른 측들도 싱겁게 이쪽을 기웃대며 한 명은 어슬렁어슬렁 뒤따라오기까지 한다. 점잖지 못한 늙은이들 같으니 하면서도 낯이 좀 뜨뜻해졌으나 이럴 때가 아니라고 한 발짝 나선다. 에고 안녕하십니까. 병뚜껑 때문에 접대 오셨더라는 걸 집에 영감님이 안 계셔서 못 뵀지요. 네. 하고 의성댁은 남을 구슬릴 때만 쓰는 간드러진 발음으로 허리를 구부렸다. 예? 최영감은 얼른 알아보지 못한 모양이었으나 이내 깨닫고 아, 예. 어떻게 여기까지 시장에 나오셨던 걸음이십니까?
무슨 전가를 가져온 줄로 자기대로 해석한 모양이었다. 피만 하여도 지방의 소도시다. 봉건색은 아직 짙어 영감들끼리는 잘 알아도 내외를 하고 지내는 터수였다. 의성댁은 최 씨를 다방으로 안내했다. 그년의 식무 계집애를 줄 반지를 방금 산 금방의 2층이었다. 멍멍하고 있는 상대에게 의성댁은 지겹도록 같은 말을 되새겨가며 자기의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를 하였다. 정신 나간 우리 집 양반에게 제발 좀 타일러다오. 집안이 다 망해가는데 친구 좋다는 것이 이런 때에 하는 말이지 무엇겠느냐. 그 양반은 은행에서 예금을 모조리 끌어내갖고 거래처마다 선금까지 받아내다 그 여자에게 퍼붓고 있다. 이 대목은 정확치 않았다. 적어도 물적 증거는 없는 얘기였다. 이래 가지고야 내일 모레 거지 안 되겠느냐. 어쩌다 집애를 들를 때면 폭행이 자심하다. 다 큰 자손들을 거느리고 있는 터에 부끄러워 점점 더해만 간다. 이것도 다소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았다. 제발 좋은 말로 충고를 해다오. 사람이 갈림길에 섰을 때 좋은 말 한마디 듣는 것과 안 듣는 것과 막대한 차이가 있다. 우리 그 양반은 최 영감에게 깊이 경복하고 있으니 어찌 그 말씀을 사겨 듣지 않으랴. 접대 주문하시던 그 건도 재료는 기왕 있는 거고 거저라도 어서 해 올려야 한다고 나도 서둘던 판인데 도대체 만나서 이야기나 할 수 있어야지. 엮어 내리는 동안 의성댁은 또 가슴이 찢기는 것만 같아 몇 번이나 목소리가 울먹거렸다. 나밖에는 모르던 그 영감이, 내 말이면 무엇이든지 고지 듣던 영감이 이젠 내 얘길 개가 짖는 만큼도 여기지 않게 되었다니. 그래서 이따위 첨지에게 애걸복걸을 하고 있다니. 서러운 한편으로는 울화가 북받쳤다. 다 그 여우 탓이다.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에 최 주사 얼굴까지 가물가물 멀어지는 것 같았다. 의성댁은 더 참을 수 없어져서 또 말을 계속한다. 군에 있는 큰아들이 월남에 가게 됐다고. 그런데 다녀갈 시간이 없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께서라도 올라가 보셔야 할 이치 아닙니까? 별일 없길 바라지만 어디는 전쟁터라고요. 전사자가 매일매일 나오는 판인데 이거 기맥힐 노릇 아닙니까? 별 소리를 다 해도 영감님은 들을 경도 안 해요. 의성댁은 손수건을 얼굴에 대었다. 시종 덤뜨름한 얼굴만 하고 있던 최 주사도 이 말에는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아니, 맞제제가 월남으로? 하며 안경 속의 눈을 크게 뜬다. 드디어 최 주사는 손영감 일가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단단히 약속하고 이 수다스러움이 흠이기는 하나 가엾고 딱한 것도 사실인 마누라장이를 위로하며 자기에게 맡기고 안심하라고 말하였다. 의성댁은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떠어떠하게 말을 하겠느냐고 그 보관까지 들어보고 나서 그와 헤어졌다. 병뚜껑을 공짜나 아주 헐값으로 만들어줄 용의가 있다는 뜻도 틈틈이 10분 시사하였던 것이다. 돌아오는 걸음에 그녀는 최영감네 자택에다 상등미 한 가마를 배달시켰다. 그리고 이름이 5월이란다는 이간의 식모회 때문에 샀던 금반지를 2돈짜리로 바꾸었다. 넓적하고 크게 보이도록 만든 것을 골랐다. 먼저 샀던 1돈 서푼짜리를 2돈 중이라 말하려던 생각이었으나 이것은 서돈이라 해도 누구나 고지 들을 것이 틀림없었다.
한 가지 일은 우선 성공이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였으나 다른 일에서 극성을 떨 때처럼 신명이 나지는 않고 가슴이 무겁고 힘이 들었다. 병원에 들러 포도당 주사를 하나 놔달라자. 치아민도 링겔도. 몸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자는 것이 본시부터의 그녀의 방침이었다. 지금은 그 필요는 더욱 절실하였다. 기운을 내야지. 기운을 내서 내가 이기고 말아야지. 영감은 또 내 것이 된다. 내 말은 뭐든지 믿고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다. 두 팔을 휘두르고 그녀는 시근시근하며 걸어갔다. 어서 가서 옥자네를 또 만나야 하는 것이었다. 달이 먹구름에 가려 불길한 형상으로 공중에 떠 있었다. 피리 소리를 내며 바람이 불어 가닥가닥 풀린 구름 조각이 머리칼처럼 너울대면 창백한 달빛이 조금씩 내비쳤다. 의성댁은 중등끈을 질끈 동이고 손에는 실팍한 군대용 플래시를 거머쥐고 있었다. 불은 끄고 있다. 목도리나 두루막 같은 거치장한 것은 하지 않고 핸드백도 물론 들지 않았다. 보선목이 드러나도록 당겨 입은 치마하며 푸르죽죽하게 긴장한 얼굴은 적진에 침입하는 자객의 느낌을 연상케 하였다. 이리 비켜 서거라 옥자네. 의성댁은 한 팔을 들어 제지하면서 자기도 가시 울타리에 바싹 몸을 붙였다. 헤드라이트의 줄무늬 불빛이 도로를 밀고 왔다 스치고 지나간다. 아이고 먼지야, 망할 놈의 차. 옥자네는 길바닥으로 홀딱 뛰어나오면서 종알댔다. 그녀는 코트도 입고 장갑도 끼고 있었다. 두 여자는 부지런히 다리를 놀려 걸어갔다. 이 학교 울타리가 끝나면 바른 쪽으로 큰 길이 있죠? 그리 따라 들어가다 왼손으로 꺾이면 그 막다른 집이에요. 옥자네가 오늘 밤의 이 모험에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는 이루 다 표현하기 어려웠다. 의성댁이 최주사를 만나고 온 뒤에 손영감은 한번 집에 들렀으나 친구의 충언이 주효를 한 흔적은 눈 닫고 보아도 뜨이지 않았다. 넋이 나간 대로 막내에게 가서 맏아들의 얘기를 묻는 모양이었다. 먹을 갈아 편지를 쓰더니 들고 나갔다. 의성댁에 대한 관심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의성댁은 한 가지만 더 시도를 해보았다. 유서를 남겨놓고 집을 나갔던 것이었다. 위장자살, 위장 행방불명이었다. 옥자네를 써서 동태를 살폈다. 영감은 숫째 돌아오지도 않았다. 나흘째 오후에는 시내 어떤 다방에 있는 것을 알고 유서를 갖다 보이기까지 하였으나 놀라지도 않더라는 것이었다. 의성댁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미지근한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 난다고 깨달은 것이다. 화의 근원, 그 자체를 제거하는 밖에는 길이 없었다. 그게 좋아요, 형님. 그럭저럭 벌써 2월달 아냐요? 옥자네는 선동을 하였다. 의성댁은 유산이 든 작은 병과 비수를 한 자루 괴춤에 찌르고 있었다. 어느 것을 어떤 모양으로 사용할 건가는 자기도 알 수 없었다. 아무튼 그 얼굴을 못쓰게 해주자고 생각하였다. 의성댁이 보기에는 잘난 인물도 아니었다. 가장 비위에 거슬리는 것은 그렇게 굴러먹고 지금도 그런 인간이 제법 여염여자처럼 정숙한 텟거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눈깔이 뒤집히면 그런 가면도 안 보이는가? 제년의 미천을 피해 누가 모른다고. 아무리 말하여도 영감에게는 소기의 경일기요
고아만 보이는 모양인 그 얼굴을 아주 못쓰게 해주리라 하였다. 영감에게는 개망신을 주고 여자는 낯을 들고는 못 나다니게 하고 추한 흉터가 생기면 제 아무리 반했던 상대라도 멀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였다. 죽이는 것이 아니니 경찰의 고발 같은 것은 부끄러워서도 못할 거고 5월 2년의 내통에 의하면 오늘 밤은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가니까 틀림없이 같이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구두닦이 녀석의 미행으로 드러난 사실로는 영감은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매일 밤 거기 유하는 것은 아니어서 마작판에서도 밤을 새우고 친구네 사랑채에서 묵는 일도 있다 했다. 오늘 밤만은 틀림없어 이부자리도 이러이러하니 깔아놓으라고 했고 밤참 준비까지 시키고 나갔다는 것이었다. 현장을 급습한다. 난투극이 벌어진다. 그 양상이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약간 힘들었지만 어쩌면 비수나 유산까지 쓰지 않아도 좋은 쪽으로 기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다. 말하자면 영감이 봄마누라의 면목을 세워주어 무마하는 김에 그 여자를 낮추고 홀대하면 일은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 정도로만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깟 여자 어떤 수를 써서라도 피 땅에서 쫓아내고 말 것이다. 허나 그 반대의 경우를 상상하고 우선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시야에 들어올 광경을 그려보면 의성댁은 호흡마저 헝클려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괴춤에 손을 넣어 약병과 칼자루를 한 번 더 눌러보았다. 옥자네는 그것까지는 모른다. 길도 어둡기도 하다. 바람은 왜 이리 스산하고. 11시 다 됐지. 그럴 겁니다. 여기가 본시 후미져서 곧잘 사고가 나죠. 의성댁은 플래시를 켜서 발밑을 비췄다. 둥그런 불빛이 둘레의 어둠을 더 짙게 한 듯 했다. 참, 오늘은 준이 엄마 떠났나요? 어깨를 추스르며 또 말을 건다. 떠나다니 어딜? 에? 형님도 서울 간다고 준이 이발시키러 데리고 가던데 형님이 이러고 계신데 저도 입이 안 떨어져서 안절부절만 하더니 오늘은 간다고 그러기에 난 형님 승낙이 떨어진 줄만 알았죠. 떠났으면 지금 기차 탔겠는데. 내가 요즘 정신이 어디 있나 옥자네 알다시피. 그야 그렇죠. 저희가 알아서 적당히 하겠죠. 그럼 저희 알아 하겠지. 조문 안 됐다는 뜻같이 들렸는데 어떻게 돌아간 셈인지 시엠이야 죽건 말건 하고 또 험악한 쪽으로 기울어졌다. 허나 의성댁은 갑자기 입을 닫았다. 가시 울타리가 다하고 밝은 불빛이 흘러오기 시작한 길 위에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나란히 가고 있는 뒷모습이 눈 속에 휘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의성댁의 목이 꼴깍하였다. 숨소리가 떨렸다. 저 연놈 아냐요? 옥자네도 놀란 김에 그만 그렇게 물었다. 의성댁은 찌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좀 있다가 아니다 한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맞바람이 불어와 머리털을 모두 위로 날렸다. 기집애가 문 안 열어주진 않겠지. 아유 어림이 있습니까? 금바지까지 받아놓고. 지 따위가 그런 걸 평생 가면 한번 만져나 봐요. 서돈중이야. 서돈중이면 너 값이 얼만지나 알아? 이러고 얼러대 놨더니 기집애가 그냥 황감해서 어쩔 줄을 모르던걸요. 의성댁은 말없이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거기는 더욱 캄캄하였다. 일로 들어서세요.
기미를 좀 살피고. 그녀들은 옆집에 흙벽이 무너져 내린 그늘에 몸을 숨겼다. 어느 집에선지 라디오 소리가 가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문을 열라 해라. 가만 계세요. 시계를 보고요. 의성댁은 쩔꺽하고 또 플래시를 켰다. 됐네요. 옥잔에는 발돋움을 하고 문간방의 창유리를 손가락으로 두들겼다. 잠잠하다. 또 한 번 두들긴다. 인기척이 나더니 대문이 가만가만 한 뼘만큼 열리고 겁을 집어먹은 계집애의 얼굴이 조금 내밀어졌다. 나다. 들어왔지? 옥잔에는 턱을 치켜 보였다. 응? 아, 대답을 해. 그게 글쎄 오늘은 말이에요. 계집애는 머뭇머뭇한다.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어서 말해. 계세요. 계시지만 뒤를 힐끗 돌아다 본다. 의성댁은 옆에서 나서며 불문곡직하고 계집아이를 떠다 밀쳤다. 옥자네가 늦을세라 눅직한 중문턱을 넘으며 쫓아간다. 작은 뜰락은 가장자리에 타일 따위가 붙여져 아담하고 안방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마루에 유리문 달린 그릇장과 은종이에 싼 화분이 보였다. 두 여자는 아무 신도 벗어놓여 있지 않은 신돌 위까지 소리를 죽이고 걸어갔다. 그리고 의성댁은 드르륵 분합문을 밀어 젖혔다. 방 안에 벌어지고 있을 그 더럽고 흉측한 현장을 그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급하고 중해 의성댁은 바람같이 사납게 돌진해 갔다. 옥자네의 호기심도 무엇에 못지 않았다. 그녀는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의성댁을 앞질러 미닫이에 손을 대는 일조차 사양치 않았을 것이었다. 방 안의 여자는 놀라서 이 편을 쳐다보았다. 보얀 얼굴을 하고 혼자 경대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자리 오신 셈인지 속치마에다 분홍의 누비 저고리를 입은 양이 40줄에 든 여자치고는 저기 연연해 보였다. 뜻밖에도 방에는 그녀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분홍을 좋아하는 여자인지 이불도 연한 그색 꽃무늬의 것이 아랫목에 깔려 있는데 손녀감의 물건다운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의성댁을 보더니 굳은 표정을 지었으나 곧 어떻게 오신 분들이에요? 하고 따지듯 앉은 채로 한마디 물었다. 왜? 나를 몰라 묻는 거야? 처음 봐서 묻는 거야? 의성댁은 내쏘고 다짜고짜로 걸어 들어갔다. 이불을 지근지근 밟고 지나 다락문을 확 연다. 쿠당탕 하고 양복장 속도 들여다보았다. 아니, 뭘 하시는 거예요? 영감님을 찾는다. 보면 몰라? 입 빠른 것은 옥자네의 특기여서 지금도 그렇게 튀어나오려던 것인데 어찌된 셈인지 그것은 목에가 걸려 나오지 않고 말았다. 그 대신에 그녀는 부랴사랴 의성댁의 발뒤꿈치를 따라 벽장 속도 기웃대고 다락도 한 번 더 쳐다보고 하였다. 의성댁은 건넌방으로 뛰어갔다. 문 달린 것은 모두 열어젖힌다. 부엌과 뜰 아랫방까지 뒤져대었다. 그리고 마루로 돌아오니까 이가라는 여자는 다시 아까처럼 경대 앞에 앉아 있었다. 콜드크림인가 무언가를 찍어 바르며 상대를 안기로 했다는 태도이다. 의성댁의 머리 위로 피가 싹 몰려왔다. 저 호마이카 경대도 옷장도 아마 영감이 사줬을 게라는 생각이 여기 겹치는데 경대 끝에 놓인 언젠가 수채에 처박은 향수와 꽃 같은 검은 병까지 눈을 쏘자
의성댁은 으윽 소리와 함께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낚아채고 있었다. 두들겨 엎어놓고 마구 패댄다. 발로 지끈 밟기도 했다. 허리고 목이고 짓밟아 으깨어도 말랑한 몸을 가진 여자는 반항을 안 하였다. 머리칼을 움켜쥐어 얼굴을 들게 하고 이쪽 저쪽으로 뺨을 갈겨도 노여나려고 버둥거릴 뿐 달려들지는 않았다. 옥잔에도 덩달아 몇 차례 손질을 하였으나 의성댁처럼 기세가 좋지는 못하였다. 그러고는 기분이 이상해져서 손을 내려뜨리고 서 있었다. 오월이가 부남 바깥에서 벌벌 떨고 서 있다. 의성댁은 한마디도 없이 이를 악물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여자를 구타하고 있었다. 잡아 일으켜서는 때리고 일으켜서는 때리고 한다. 여자가 실신을 하였는지 축 늘어지고 의성댁이 짚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났을 때 옥잔에는 아마 그렇게 해야 하리라는 생각에서 용기를 내어 자기도 이가의 뺨을 한 차례 더 후려쳤다. 그리고는 말하였다. 이런 년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상스럽게도 의성댁은 그동안 내내 괴춤에 끼고 온 비수와 약병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안가품을 했다고 얼만큼 후련해져서 찬바람을 볼에 시원히 느끼며 여학교 모퉁이를 돌아 나온 때에도 조금도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나중 만져보니 약병은 어디서 빠졌는지 없어지고 칼만 걸려 있었다. 옥잔에는 또 제잘거리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버릇이 고쳐졌을 거예요. 지가 결국 뭡니까? 그 밖에 여러 말로 옥잔에는 쉬지 않고 싸부랑거렸다. 결과는 어찌 될 건지 모를 일이었다. 허나 하여간 의성댁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짜르륵 쫙, 절꺽 걸쩍, 쏴 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제약회사에 갈 양철곽이 우선 큰 부분부터 썰려 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남은 조각을 만보기가 큰 통에 모아 담아 다른 기계 옆에 운반하느라고 끙끙거리고 있었다. 뒤로 미룰 것 없이 병뚜껑도 당장 한 옆에서 찍어내라고 의성댁은 명령을 내려두었다. 육아가 투덜투덜하였지만 요 며칠 자기가 감독을 안 한 새에 그만큼 꾀를 부리고 놀았으면 그만이지 더 무슨 염치냐고 길을 꺾고 놓았다. 물론 물건을 최가 영감에게 줄 생각은 없었고 값을 깎이는 것도 싫었다. 첫째, 그 첨지의 공로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다른 데에 팔 작정이었다. 봄에는 이 자리에다 벽돌 건물을 짓는다. 의성댁은 기계 소리에 귀가 따가운 작업장을 나와 채마밭을 저쪽 어귀까지 걸어보았다. 바람이 한결 누그러질 것 같다. 땅도 좀 더 풀린 것 같았다. 서울서는 아들이 벌써 출발했다고 했고 며느리 손자는 친정에 머물고 있는 모양이나 함께 갔던 막내는 진작 돌아와 있었다. 며느리도 준이아범 떠나는 걸 보았으면 그만 내려올 일이지 뭘 하고 있는가고 못마땅은 하였지만 역정까지는 나지 않았다. 의성댁은 요즘 약간 관대해져 있었다. 그 소동이 있은 다음 날 영감이 호련히 돌아오더니 보름이 넘은 지금까지 집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었다. 초췌한 모습이 보기에 결코 좋지는 않았으나 그런대로 객과 응대도 하고 공장에도 한참씩 나가서 일을 보았다.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으나 마누라를 특별히 적대시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았다. 의성댁은 우선은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에게 속해 있다는 것만 알면 지금은 충분하였다. 그러노라면 차차로 다시 부드러워질 것이 틀림없었다. 원체 대는 약한 인물인 것은 의성댁이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가라는 여자는 2, 3일 앓고 일어나고부터는 애가 말라 밖으로만 나다닌다는 것이었다. 손영감이 돌아섰으므로 만나려고 바라긴 것 같다고 했다. 옥자네는 그러기 형님, 내외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니깐요. 셀셀거렸다. 남녀의 동태를 종합해보고 의성댁은 경계심을 아주 느꾸지는 않았지만 생지옥은 벗어났다는 생각을 가졌다. 저녁에 옥자네가 와서 영감님이 어려워 준인의 방에 쪼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의성댁은 기색도 좋게 들어가 마주 앉았다. 참, 옥자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5월인가 하는 년 괘씸하기 이를 데가 없어. 엉터리 수작을 짓거리고 금반지 하나만 강탈을 해가? 안 되겠다. 가서 빼앗아 와. 내 인연 안 내놓으면 감옥소에 쳐넣겠다고 하면 무서워서 내놓을 거다. 애구, 그렇지만 형님. 애구는 무슨 애구. 옥자네한테도 내가 금가락질 못 사줘봤는데 제깐년 언제 볼 거라고. 안 내놓으려고 하거든 이리로 끌고 와. 내 찾아낼 테니. 그럼 가보죠 형님. 울상을 하더니 2, 3일 소식이 없으므로 의성댁은 순이를 몇 번이나 뛰어보냈다. 우리 마님이 보고 싶으시다고 잠깐 놀러 오시란다고 해라. 닷새 만에 옥자네는 다 죽을 형상이 되어 반지를 가지고 나타났다. 팔아서 썼다면서 생 죽는 신용을 하고 내놔야죠. 벨벨 협박을 당하고 아이고 내가 생병이 났어요. 그러면서 옥자네는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의성댁은 요란스럽게 웃었다. 웃으면서 반지를 받아 쥐었다. 안방에서는 손영감이 초췌한 얼굴로 줍 하나를 튕기고 있었다. 그로부터 좀 더 시일이 흐른 뒤 손영감은 집을 나가 영 종적이 묘연해지고 말았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간 것은 없었다. 예금 통장에도 거래처 관계의 어음에도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 이가라는 여자도 집을 팔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했다. 5월이란 년이 다른 집에 옮겨가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독사같이 달려들어 옥자네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또 실상 그 계집아이도 자기가 해고당한 일 말고는 별 아는 일이 없는 모양 같았다. 하기는 옥자네가 동국동 근방을 비돌아본 것도 의성댁이 예금이나 수금할 때를 알아본 것도 영감이 실종한 훨씬 뒤의 일이었다. 손영감이 슬그머니 없어진 당일은 의성댁은 집과 사업장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잔소리를 퍼붓는데 열중하고 있었고 병뚜껑을 비싸게 팔아넘겨 흡족한 기분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사실을 알고는 차차 방심 상태에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지금까지 강신재의 투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당신의 잠을 좀 더 달콤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